한눈에 살펴보는 재능 생각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한국사 온라인 강사 정하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국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먼저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와 고구려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을 배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일정 소개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한국사는 대체 왜 배우는 걸까?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대단한 위인들에 대해 배우고 우리 친구들이 멋진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함이죠. 그럼 어떤 것을 배울까요?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건부터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등 우리나라 역사 속 뛰어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배워볼까 합니다. 자, 보잉? 자, 그래서 단군왕건부터 주몽,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수수림왕, 광기토대왕, 장수왕과 그 다음 여러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볼까 하고요. 그래서 재능에 뛰어난 한국사 교재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누구랑 함께 배울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저 스카이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자, 출발! 먼저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 먼저 하늘의 임금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옛날 옛적 저 하늘에는 환인이라는 임금님이 계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었던 환웅이 아빠마마 저는 동쪽 땅에 내려가 인간들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환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버지인 환희는 그래 인간을 크게 도와야 할 땅이니 이곳이 하늘나라이니 저 땅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선물을 주면서 저 땅에 가서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선물인 천부인과 그의 신하들인 풍백, 우사, 운사를 함께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웅에게 두 손님이 찾아오게 돼요. 그들은 바로 인간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와 곰이었는데요. 환웅은 그들에게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 쑥과 마늘만 먹고 살면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호랑이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는 너무 싫어. 쑥과 마늘 먹지 못하고 너무 답답해. 하고 도망을 갔지만 곰은 끝내 그것을 이겨냈고요. 21일 만에 웅녀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웅은 이 웅녀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단군 왕검이세요. 단군 왕검은 누구냐? 바로 이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고요. 자, 이 고조선을 세울 때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크게 도와라 라는 뜻을 품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팔조법이라는 법도 세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그 팔조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은 종으로 삼으며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한다. 즉 굉장히 큰 돈을 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때에 어느 날 중국 연나라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후에 준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죠. 이것은 중국 한나라의 우수한 철기입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준왕에게 찾아왔고요. 자, 위만은 처음에는 준왕을 도와주었죠. 한나라가 쳐들어오니 제가 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위만을 받아들였는데 위만은 준왕을 속여서 그를 몰아냈고요. 자기가 임금이 되었어요. 그럼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죠? 하지만 이 위만이 고조선을 지켜내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단단한 철무기를 사용해 군대의 힘이 강해졌고요. 철 농기구 덕분에 농사도 아주 잘 짓게 되었어요. 위만이 비록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지만 이 철기 문명을 통해 고조선을 훨씬 더 멋진 나라로 탈바꿈 시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조선의 이러한 역사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 위만의 손자 대에 이르러 한나라와 큰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중국의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고조선을 지켰던 마지막 충신 성기라는 사람까지 죽고 나면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한반도의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까지 여러 나라들이 바로 이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고조선은 끝이 났지만 이 고조선의 탄생과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조선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끝나면 아쉽겠죠? 이 당군한검의 이야기는 그 다음 고구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조선에서 이어지는 고구려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어떤 나라냐?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704년 동안 이어진 나라고요. 지금은 2025년이죠. 668년까지 이어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왕이었던 동명성왕으로부터 28번째 왕인 보장왕까지 그리고 삼국시대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이며 주몽,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등 뛰어난 왕과 장수들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고구려의 시작은 주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몽은 누구냐? 천재, 하늘의 임금인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물의 신이었던 하백의 딸 유화 부인 사이에 태어난 것이 바로 주몽이었습니다. 주몽은 유화 부인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알로 탄생을 했대요.
알로 탄생을 했대요. 어떻게 사람이 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굉장히 신비한 출생을 가졌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는데 워낙 활을 잘 쐈기 때문에 이름을 주몽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몽은 부여에서 태어났지만 왕자들이 그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 부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두고 오이, 마리, 협보라고 하는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떠났고요. 졸본이라는 땅에 이르러 고구려라는 나라를 처음 세우게 된 거죠. 그렇게 바로 고구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그마치 700년 동안 이어지게 돼요. 그렇게 시작된 고구려는 2대 유리왕, 3대 대무신왕, 4대 민중왕, 5대 모본왕을 거쳐 6대 태조왕에 이르게 되니 이 태조왕이 이루었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은 주몽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이 신하들이 각각의 부족들을 이루어서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족들을 오부라고 하는 왕 밑에 있는 신하들로 만들게 되면서 왕의 힘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 고구려는 더욱더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차대왕, 신대왕을 거쳐 제9대 고국천왕 때는 진대법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위한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법은 당시의 농부였던 을파소라는 사람을 저 높은 자리인 국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임명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요.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던 것이 고국천왕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건 당시 귀족들이 백성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돕고자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을 다시 받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농부 출신이었던 을파소가 백성들의 삶을 정말 잘 알았기 때문에 시행되었던 법이고 이를 통해 백성들은 왕을 따르게 되었고 그를 통해 왕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고구려는 끊임없이 성장을 했는데 특히 15대 미천왕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그 형에 의해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왕위에 올랐거든요. 소금 장수도 하고 남의 집 가서 이제 종살이도 하고 하면서 백성들의 힘든 삶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을 정말 아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위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직접 몸소 느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낙랑군, 대방군을 정복하면서 고구려의 땅을 넓혔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많은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땅이 넓어지면서 고구려는 강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구려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떤 위기가 찾아온 걸까요? 제16대 고국원왕 시대에 이르러 이렇게 다른 나라, 선비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고 많은 포로들도 잡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 북쪽에는 선비족이 있으니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 전쟁을 하다가 고국원왕이 죽고 말아요. 그로 인해 고구려는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겠죠. 고국원왕의 아들이었던 태자 구부가 왕위에 올라 제17대 소수림 왕이 되었고요.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저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고구려 백성들은 부처님으로 한 마음이 되었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히나 나라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 태학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나라를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또한 율령을 반포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이러한 규칙들이 있으니 반드시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서서히 고구려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소수림왕의 이러한 노력, 불교를 공인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면서 고구려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고요.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수림왕 혼자서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18대 고구경왕, 소수림왕의 동생이었거든요. 함께 이 고구려의 기틀을 닦아가면서 힘을 점점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드디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19대 광개토대왕과 20대 장수왕에 의해서요. 자그마치 100년의 전성기가 시작이 된 거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대왕은 그동안 힘이 약했던 고구려의 힘을 단단히 모아서 동, 서, 남, 북으로 땅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복왕으로서의 이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었죠. 고구려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게 되었고요. 그러한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초의 연호,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평양 지역을 활성화하면서 지금의 평양, 그 땅에도 백성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이 평양 지역을 활성화함을 통해 남쪽으로도 그 영향력을 확대를 시켰고요. 고구려의 수많은 왕들이 이러한 역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역대 왕들의 무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수묘인 제도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성기는 지속이 되죠.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이사를 가요. 저 위에 국내성보다 평양성은 훨씬 더 남쪽에 있는데 이를 통해 남쪽에 있던 신라와 백제를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신라와 백제는 이게 너무 무서워서 나제 동맹, 서로 손을 잡기까지 했죠. 아버지였던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광개토 대왕릉 비석,
또 만들기도 했고요. 중국과 등거리 외교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리고 한쪽이랑 너무 친하지 않고 두루두루 골고루 친한 이런 등거리 외교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도 힘을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힘이 널리 알려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위기가 왔지만 그것을 이겨낸 거죠. 자, 이번에는 고구려를 지켰던 뛰어난 장군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장수왕 이후에 21대 문자명왕, 22대 안장왕, 23대 안원왕, 24대 양원왕을 거쳐 25대 평원왕과 26대 영양왕 시절에 훌륭한 역할을 했던 장군들이 있는데요. 고구려의 땅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던 온달과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쟁에서 고구려를 지켜낸 을지문덕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먼저 영토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있던 온달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자신의 부인이었던 평강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온달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고구려의 뛰어난 장군이 되었고요.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갔지만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평강공주 너무 슬퍼했죠.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서방님.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어서까지 고구려의 빼앗긴 땅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살수대첩의 명장이었던 을지문덕 장군은 중국에 있던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특히 이때 수나라의 군사가 100만 명이나 됐다라고 하죠. 그 중에 선발대만도 30만 명이었다고 해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고구려는 지고 말 거야 라고 절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뛰어난 계책을 써서 당시 수나라 장군이었던 우중문이라는 장군에게 자, 나는 너희들에게 그만 많이 봐줬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라. 더 이상 쳐들어오면 봐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놀리기까지 합니다. 너무 화가 난 우중문이 쳐들어왔을 때 네, 살수라는 지역에서 수나라 군대의 뒤를 공격해 그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30만 명이 왔지만 그 중에 겨우 2,700명만이 살아서 돌아갔다라고 하죠. 그만큼 뛰어난 지혜로 적들을 물리쳤다라는 거.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수나라 군대가 모두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또 다른 장군들을 소개해 볼까 해요. 27대 영유왕과 28대 보장왕을 지나면서 그 당시에 활약을 했던 고구려 최고의 권력자 연개소문과 안시성의 영웅 양만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최고의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의 경우 자신의 뜻과 반대되었던 왕과 신하들을 모두 죽여버리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먼저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몰아내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영유왕을 영유왕이 아니죠. 보정왕을 왕위에 세워요. 그렇게 자기는 대망리지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른 이유는 당시에 당나라가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당나라에 굴복할 수 없다.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고구려의 강력한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시성의 영웅 양만춘도 마찬가지로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당시 양만춘은 안시성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을 공격하더라도 맞서 싸워서 결국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당태종은 이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에게 감동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그만큼 왕들도 뛰어났지만 뛰어난 장군들 덕분에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지켜지고 이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 전쟁으로 인해 나라의 힘이 약해졌고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침략하면서 고구려가 힘든 와중에 연개소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이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어. 내가 고구려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권력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688년 평양성이 함락하면서 결국 고구려는 끝이 나고 말죠. 하지만 고구려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안승과 건모잠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고자 노력을 했고요. 쭉 이어지는 이야기. 다시 자리를 잡아 고구려를 세워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권력 다툼에 빠져 싸우고 그렇게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그렇게 고구려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우리 또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봐야겠죠? 아직 우리들이 보지 못한 여러 나라들. 특히 삼국시대를 이끌었던 만백성이 몰려드는 나라 백제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백제의 시작을 연 온조, 힘을 키웠던 고이왕,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그리고 백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무령왕과 성왕, 그리고 최후의 왕이었던 의자왕의 이야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한국사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그럼 안녕.